자, 그 다음은 이제 타겟을 노이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죠. 즉, 타겟이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되기보다는 어떤 노이지한 분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f라고 하는 것을 target func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x가 주어지면 target function f에서 y라고 하는 레이블이 주어지게 되는 이런 function이라고 얘기했고요. 펑션의 정의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이 정해지면 그 아웃풋 당연히 x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실제 사례를 들면 그게 상황이 언제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이그젬플을 들면 예를 들면 이런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이걸 사람한테 크레딧 카드를 줄지 아닐지 결정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크레딧 카드 줘야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너무나 유니버설한 일이에요. 우리 뭐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고 뭐 입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이거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그런 이제 주관적인 요소를 우리 여기 머신러닝에서는 소위 말하는 노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애플리컨트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사람에게 물어보면 달라질 수 있고요. 사람의 직관으로 바탕으로 한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때도 그런 사실이 고려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딧 어프루벌 하고 있는 이그젬플에 어떤 펑션을 넣어라는 것에서 더 이상 사실은 펑션이라기보다는 다른 용어로 쓰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타겟이라는 것은 디터미니스틱하다기보다는 노이지하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닝 데이터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F라고 하는 진실로부터 이 러닝 데이터가 생성될 때 노이즈가 끼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이즈가 데이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레이블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디터미니스틱하게 X에서 Y로 또박또박 간다라기보다는 노이지하게 프로버빌리스틱하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력이 주어지면 y가 언제나 깔끔하게 주어지는 즉 y는 x의 함수인 이런 deterministic 타겟을 가정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이걸 조금 릴렉스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하고 우리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 리그레션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이 리그레션은 이번 렉처 끝나고 요 바로 다음 렉처에 이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할 텐데요. 일단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arge n개의 이그젬플이 있는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 D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시고요. 그 D개의 이그젬플을 완벽히 다 지나가는 것, 그런 폴리노미얼이나 그런 커브를 얻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 수학에서 뭐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했음을 기억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6차원 폴리노미얼로 이 7개의 점을 완벽하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커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커브는 당연히 인샘플러로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죠? 모든 포인트를 다 꿰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고 인터폴레이션은 머신러닝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폴리노미얼을 올려가면서 데이터가 몇 개가 주어지건 간에 우리는 완벽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샘플 에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데 뒤쪽에 우리가 하는 그런 언어로 비르자면 이렇다고 해서 이 아웃이 제로로 가지가 않습니다.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이건 사실 머신러닝의 범주에 들지 않고요. 이제 이 인터폴레이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여기서의 목적은 디터미니스틱한 함수 f를 가정하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때 완벽하게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걔를 완벽히 지나가는 그런 커브를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학습하게 될 리그레션이라는 건데요. 이 리그레션은 예를 들면 이거를 완벽히 피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여기서 뭐 이런 직선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는 거죠. 얼추 추세는 맞추는데 정확히 그 x 모든 데이터를 다 지나가는 것은 포기해요.
즉 인샘플 에러 측면으로 보면 이게 0으로 가는 거지 정확하게 0은 아니에요. 그죠? 최대한 낮추는 것뿐이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진실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이 폴리노미얼보다 이런 리그레션을 통해서 얻은 이런 간단한 라인 같은 것이 성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리제이션 측면에서는 사실은 인터폴레이션보다 좋은 결과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리그레션 여러분 배울 거고요. 인터폴레이션은 이미 잘 알 테니까 그거 대비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 리그레션에서는 우리의 그 아웃풋에 노이즈가 섞여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위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F라고 하는 타겟 그게 우리의 레이블로 정확히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확히 꿰뚫는 그런 커브를 학습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여기서는 타겟이 만들어내는 답이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 눈에 직접 관찰되지 않고 노이즈가 더해져서 우리 눈에 관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머신러닝스러운 접근 법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히 인샘플 에러를 0으로 만드는 그런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샘플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긴 하지만 0으로 뭐 언제나 강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델링을 해주게 됩니다.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이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은 뭐 당연히 베스트면 G인 거고, 걔가 Y를 정확히 이제 대치되는 값이 아니라 approximate하는 근사하는 값을 알아내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은 러닝이 아니고요, 리그레션은 러닝의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다음 렉처 노트에서 자세히 학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는 y는 f of x라고 하는 deterministic function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릴렉스 할 거냐면 노이즈가 섞여 있는 distribution, 즉 x가 주어진다면 y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게 되는 거고요. 어떤 분포가 있어서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한 점이라기보다는요. 그리고 우리의 y는 이런 분포에서 나왔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확률 분포인데 x가 주어지면 그때 레이블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example 레이블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짝 노테이션의 어뷰즈가 있긴 한데 의미만 여러분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겟 펑션이 아니라 타겟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예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많은 데이터 example이 있어요.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고요. 그랬을 때 리그레션을 우리가 배울 텐데 리그레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게 이런 라인을 찾는 일인데요. 정확하게 모든 점을 지나갈 수는 없죠. 이 라인이, 그죠? 대신에 이 라인과 우리의 observation 간의 에러를 측정해서 그 에러가 최소가 되는 그런 라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음 렉처 노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x가 1.4, 2.4, 3.4, 4.4일 때,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이런 분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x가 1.4일 때 y가 이런 분포를 얻겠거니 따르겠거니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얘는 y가 2.4일 때 뭐 이런 식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 점을 어떻게 얻은 거냐면 이 분포의 평균 값들을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리그레션 할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타겟 펑션이 아니라 타겟 디스트리뷰션이다라는 그 사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노이즈 타겟을, 그죠? 디터미니스틱 타겟에다가, 그죠? 디터미니스틱 타겟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진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같은 얘기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y라고 하는 레이블 노이즈하죠. 그죠?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디터미니스틱한 타겟 f에다가 노이즈, 아까 입실론으로 표현했던 그런 노이즈가 더해진 걸로 보자라는 것이고, 이 디터미니스틱한 타겟은 아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노이즈를 모두 에버리지 아웃하면, 노이즈는 평균 내면 0이죠. 그래서
걔를 다 삭제하고 남은 그것을 우리는 f of x라고 보고 우리의 실제 관찰값은 그 주변에 노이즈가 껴서 이렇게 그 관찰되는 그런 지저분한 observation이라고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deterministic 타겟을 노이즈 타겟의 average라고 볼 수 있다라고 좀 전에 슬라이드 써서 이야기했고 바로 위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자면 노이즈 타겟의 스페셜 케이스로 디터미니스틱 타겟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포를 따르지만 y가 x인 점을 제외하고는 이 분포가 모두 제로인 마치 델타 펑션과 같은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f가 디터미니스틱 펑션이라고 해왔는데 지금 막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꾸자라고 한 것이고 그럼 과거에 했던 거는 어떻게 지금 뷰로 해석이 되겠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러닝 그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보면 이 윗부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deterministic target이라고 했는데, 그죠? f of x. 자세히 보면 지금은 그것을 p of y given x로 바꾸어서 생각해 주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노이즈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설명은 이제 py given x하고 px가 당연히 이제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면 둘 다 x, 즉 데이터와 y, 레이블 간의 레이블에 대한 probabilistic한 내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확률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py given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노이즈를 고려한 그런 이제 타겟 분포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런하고자 하는 러닝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P of X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분포를 의미하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 X가 있을 텐데 그 포인트, 특정한 포인트 X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 포인트 X가 이제 나타날 확률 같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 포인트에 대한 importance를 나타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우리가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런하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P of X라는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그런 머신러닝 분야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P of X, Y라고 하는 이 확률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적 상식에 비추어 보면 px하고 py given x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샘플이라는 건 결국 x하고 y라고 하는 두 종류의 구성 요소를 갖게 되고 이것은 px, y 또는 이것을 이제 px 곱하기 py given x로 팩터라이즈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 확률 팩터의 의미 이런 것들은 우리 뒤쪽에 확률적인 머신러닝을 다룰 때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